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씌운 거에 염증이 진행돼서 앞니를 교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신 거고요. 이거 3개는 크라운을 씌운 치아입니다. 뭔가 불편감이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2개의 치아가 예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신 건데, 신경치료한 쪽에서 문제도 있고 염증이 좀 있고 환자분이 좀 불편감이 있으셔서 이거 2개를 교체한 케이스예요. 근데 앞니 4개는 메탈 세라믹 재질로 치료가 되어 있었던 치아인데, 이 2개의 치아를 치료를 하면서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바꿨습니다. 치료 끝나고 보면 이 메탈 세라믹과 올 세라믹의 잇몸 쪽 모양이나 차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라운을 제거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데, 신경관에 비해서 이 채워진 재료가 뭔가 주변에 공간도 있고 그리고 뿌리 끝까지 잘 채워지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옆에 치아는 신경치료는 하지 않고 씌운 거라서 염증도 없고 그래서 놔뒀고, 이쪽 치아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위에 올라간 치아입니다. 치료는 이거 2개를 크라운을 제거하고 재신경 치료를 한 이후에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다시 바꿔준 케이스입니다. 신경치료를 하기 전과 신경치료를 한 후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이제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경치료라는 게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경치료가 무슨 간단하게 신경을 끊고 이런 치료가 아니라 마른 신경치료인데, 근본적으로는 치아 속에 염증을 다 제거하고 거기를 채워 넣는, 어떻게 보면은 충치치료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뿌리 끝까지 치아 내부의 길이를 정확히 재서 염증을 제거하고 이와 같이 잘 채워 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안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이와 같이 메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겉을 도자기로 싼 형태의 메탈 세라믹 크라운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입안을 잘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치과에서 뭔가 치료를 하거나 뭔가 내 입안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거울로 넣어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시는데,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크라운을 씌웠는데 안쪽에 까맣게 보이는데 이거 썩은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는데, 메탈 세라믹은 원래 구조가 치아를 감싸는 부분은 얇게 금속으로 캡을 만들고 그 위를 도자기로 이렇게 싸는 형식으로 보이는 부분을 도자기로 싸서 하얗게 만든 치아인데요. 아무래도 안 보이는 쪽은 금속도 있고 도자기까지 올리려면 두께가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잇몸에 위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치아를 더 많이 깎아야 돼요.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많이 깎는 게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적당량을 삭제를 하고 이와 같이 금속으로 노출시켜서 처리함으로써, 금속은 아무래도 도자기를 올리진 않아도 되니까 좀 얇게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안 보이는 쪽은 금속을 노출시킨 채로 크라운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썩거나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런 메탈 세라믹 크라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라운을 제거하고 다듬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신경치료 이후에 치아의 변색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치료한 치아를 오래된 거를 제거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변색이 와 있는데, 메탈 세라믹으로 할 거면 어차피 금속으로 가려지니까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할 거면 속에 있는 치아가 색이 어두우면 전체 올세라믹은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치아가 어둡다면 올세라믹 크라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쁘게 색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신경치료를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실활치 미백 과정을 거쳐서 어두워진 치아를 다시 하얗게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사진은 원래 있던 거 싹 제거하고 안에 염증도 긁어내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사진이고, 이 위에 이제 코어라고 해서 비어있는 부분을 레진으로 다시 채워주게 되겠죠. 워낙에 오래돼서 실활치 미백을 하긴 했지만 잇몸 쪽이 약간 좀 더 누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그 올세라믹 크라운의 두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돼서 미백 치료는 이제 진행되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크라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성된 올세라믹 크라운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메탈 세라믹은 끝쪽은 도자기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명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잇몸 쪽으로 갈수록 치아를 많이 깎지를 못하니까 그만큼 크라운의 두께가 얇아져서 금속이 들어가고, 도자기도 어느 정도 두께로 많이 올라가야, 도자기가 많이 올라가야 투명감도 있고 색이 자연치아에 비슷하게 자연스럽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잇몸 쪽의 삭제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또
색을 위해서 삭제를, 원래 교과서에서는 그 치아가 옆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뿌리가 있으면 교과서에서 권장되는 삭제는 잇몸 쪽으로 1mm 정도 이렇게 쭉 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를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잇몸 쪽에 최소한 여기가 1mm 정도는 두께가 되어야 금속을 올리고 도자기를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서양인들보다는 작아서 두께도 얇고 해서 교과서에 나온 만큼 삭제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삭제량이 부족하게 되면 그만큼 도자기를 올릴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하얗게 투박하게 금속의 색을 가리는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랑 올세라믹 크라운을 비교해 보면 올세라믹은 전체가 도자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투명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지워 볼게요. 보시면 이 메탈 세라믹과 올세라믹의 그 투명감의 차이를 이 사진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옆에는 이제 임플란트 위에 메탈 세라믹으로 크라운을 올린 모습인데, 요즘은 이제 앞니 임플란트를 할 때는 애초에 그 기둥, 지대주라고 하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그 기둥을 아예 치아색으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 그 위를 이와 같이 올세라믹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임플란트도 예전같이 이렇게 PFM으로 하지는 않고 올세라믹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메탈 세라믹과 올세라믹 크라운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그 차이를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원래 기존에 있던 메탈 세라믹 크라운, 이거는 이제 새로 바꾼 올세라믹 크라운인데, 두 개의 차이점을 그냥 눈으로 보셔도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부연 설명을 하면 잇몸 쪽에 보시면 약간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어둡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엄브렐러 이펙트라고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우산 효과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별건 아니고, 이게 이제 빛이 치아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이제 입술 쪽으로 잇몸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입천장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빛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반사도 되지만 빛이 여기를 투과해서 내부에서 반사돼서 이렇게 나오는 빛도 있거든요. 근데 메탈 세라믹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반사되는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금속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아를 들어갔다가 잇몸 쪽으로 나오는 이런 광선들은 다 메탈이 차단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마치 어둡게 그림자가 지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림자로 인해서 잇몸 쪽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메탈 세라믹 크라운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거든요. 참고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도 투명한 코어가 아니고 좀 불투명한 지르코니아를 썼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 굴절되는 빛을 지르코니아가 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좀 불투명한 지르코니아를 썼을 때는 잇몸 쪽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그림자가 지는 현상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와 같이 그림자가 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올세라믹 크라운을 바꾸고 나니까 잇몸 쪽에 그림자가 없어졌죠. 제가 뭐 뿌리까지 뭔가 딴 걸 한 건 아니고 이 메탈 세라믹과 올세라믹의 재료상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투명감, 특히 끝쪽으로 가면은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메탈이 올라가 있지는 않고 여기는 이제 도자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하지만 잇몸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삭제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여기를 두껍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 투박한 느낌이 들곤 하는데, 올세라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올세라믹과 메탈 세라믹은 이러한 차이와 장단점이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